여러분, 얼티미트 수업을 통한 8가지 인성업이라는 체육 수업 사례를 발표하게 된 양승중학교 김동찬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자리에서 인사드려 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하게 되어 무척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이 편집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보다 효과적인, 오히려 효과적인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현장 적용에 좀 방점을 두고 첫 번째는 Y죠. Y. 왜 인성주제 중심 수업 설계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보고요. E에서 4는 How. 어떻게 정의적 영역을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 어떻게 교수학습, 블렌디드 수업을 설계했는지. 첫 번째 가서는 현장 적용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느끼면서 현장의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좀 시별 팁으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은 좀 어떤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가 학생들에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디지털 이주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손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던 기억도 나고요. 아날로그 삶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그런 세대를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학생들은 좀 어떤가요? 지금의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2010년에 전 세계 디지털이 확산되고 일반화된 세대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2010년이면요. 지금의 중2 나이고요. 중2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디지털이 이미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되겠죠. 실제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파 세대. 이들의 문해력은 OECD 읽기 소양 점수 피사에서 했는데 2007년 딱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시점과 맞닥뜨려서 급감합니다. 문해력이. 어쩌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도대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죠. 과거 산업혁명 때처럼 교육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불균형이 사회적 고통으로 야기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지점이고요. 지금 바로 혁신적인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의 사진은 IBM 왓슨사와 인간의 퀴즈 대결, 인공지능이죠. 인간이 참패하게 되었죠. 이때 학습량은 고작 4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테라바이트라고 하면은 A4 용지에 꽉꽉 채워서 350매를 한 권으로 했을 때 책 70에서 80만 권의 학습량이라고 합니다. 일반 책으로 비유한다면 한 200에서 300만 권의 학습량을 가진 인공지능에 인간이 참여한 케이스. 오른쪽 사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퀴즈 프로 장학 퀴즈에서도 엑소브레인이라는 인공지능과 수능 만점자들과 대결했을 때도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이후 제2의 기술 혁명은 바로 챗 GPT. 2022년 11월 정도 발표되었나? 불과 몇 년 안 됐죠. 그럼에도 그 GPT의 활약상은 기사를 통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작 동화를 일주일 만에 했다든지 음악도 창작하고 변호사 앱도 출시되고 GPT가 의사 면허도 취득했어요. 실제로 전문의와 대결해서 그 정확한 진단에 대해서 또 압승을 거두기도 하고. 우리가 도대체 이제 가르쳐야 될 것은 뭔가요? 이제 최소한 정답을 찾아내는 기술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교육은, 특히 체육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네, 이에 따라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이에 따라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단순 지식 암기보다는 핵심 역량, 인성 이런 것이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체육교육은 뭘 가르쳐야 되죠? 네, 인성, 핵심 역량 이런 걸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학교의 현장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정의적인 영역 이런 것들은 내재적이다. 그리고 잘 안 보여. 비가시적이다. 이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교사들이 손대지 않고 있어요. 객관적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기능 위주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가르쳐지거나 또는 평가되고 있지 않는 이런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 강한 그리고 평가 적용 사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how 도대체 정의적 영역, 비가시적이고 내재적인 이 영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평가 도구를 설계하는 과정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은 정의적 영역 평가 항목 추출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취 기준에 기반한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총 5개 단원에 3개 영역씩 정의적 영역이 딱딱딱 들어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 영역 단원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얼티미트 수업을 가지고 절제, 페어플레이, 팀워크, 책임감, 운동여적, 의사결정력, 존중, 공동체 의식 이런 건 좀 평가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후기도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규범에 맞게 수행한다. 강점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규범에 맞게 수행한다 이겠죠. 꼭 그게 투기에만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 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영역형 그렇게 특정 영역 단원에 국한하지 않고 얼티미트를 통해 갈 수 있겠는 걸 하는 8가지 영역을 이렇게 한번 추출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입니다. 정의적 영역들은 역시 비가시적이고 내재적이라 잘 드러나지 않아요.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관찰이 가능한 행동 지표들로 기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절제 항목을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취 기준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규범에 맞게 수행한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독서를 사용하면 체크할 수 있죠. 관찰할 수 있는 행동 지표로 바꿔줘야 돼요. 차라리 분노하고 윽박 지르고 그러고 싶을 때 그 에너지로 파이팅 구를 외쳐라. 모두가 이런 조건에 맞게 열정껏 모두가 큰 목소리로 즐겁게 한다면 관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 지표로 기출해야 합니다. 페어플레이 한번 볼까요?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죠. 고의적으로 몸빵을 빡 해서 반칙을 했는지 기술할 수 있죠. 그리고 팀워크는 이런 공통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좋은 체육 수업 환경 만들기, 모두 다에게 소중한 신체활동 시간을 위해서 팀의 공동 목표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해라. 서로 챙겨서 일깨워서 체육 시간에 제 시간에 모이기. 집합했으면 제발 경청하기. 빨리빨리 이동하기. 냉기적 이동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팀의 공동 목표로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수행에 관심 갖기, 매차 시 활동 과제를 모두 뭔가 되게 중요합니다. 매차 시 활동 과제를 모두 뭔가 함께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과제로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팀워크 점수를 부여할 수 있죠. 책임감은 경기 진행 시 어떤 역할을 맡았고 또는 경기할 때는 어떤 포지션에 대한 역할을 책임감을 갖고 다 할 수 있도록 고요. 운동 예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절차, 상대방, 동료, 심판 존중에 대한 예의 범죄를 지킨다 안 지킨다 잘 모르죠. 상대방을 비하하면 체크할 수 있죠. 조롱하면 체크할 수 있죠. 판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은 해결 방법과 절차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용한다 이렇게 성취 기준이 되어 있는데 민주적 의사결정, 체육 시간에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토의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전략지를 작성하고 경기 진행 역할을 정하고 주장을 선출하고 팀명을 정하고 팀 구호 정하고 포지션 정하고 등등 회의할 때마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회의 참여 안 하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다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지 관찰할 수 있죠. 그 존중 부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수칙과 절차를 준수한다. 이렇게 성취 기준 되어 있는데 자신의 안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장을 갖춘, 운동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었는지 안 갖췄는지 관찰할 수 있죠.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죠. 공동체 의식은 성취 기준이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대처한다. 코로나 시대 때는요, 마스크를 쓰고 2m 간격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걸 했었는데 요즘은 이거 잘 안 봐요. 요즘은 이제 3차 시점인가 달리면서 받기 그 차 시점 가면요, 경기 중에 아이들이 디스크를 경합해서 받는 과제가 있어요. 그때는 승리보다는 친구의 안전이 더 소중해.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디스크를 지금 잡으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잡다 보면은 친구가 다칠 것 같아. 이 디스크 잡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잡아요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안 잡아요 아이들이 더 많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수업 중에 발휘가 돼야죠. 발현이 돼야 되고요. 아이들은 그런 학습 경험을 통해서 승리보다는 친구의 안전이 더 소중해. 그래서 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는 행동 지표들로 기술을 따로 해야 된다는 게 스텝 2였습니다. 네, 이제는 세 번째 스텝, 이제는 평가 도구를 만들어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세부 평가 기준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학업 성적 관리 지침 보면요. 태도라는 영역을 단독 영역으로 평가하시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총 30점 만점 중에 5점을 얼티미트 스포츠 퍼슨십에서 경기 기능 평가와 함께 25점, 함께 5점 부분으로 포함시켜서 구조해 봤습니다. 이 경기 기능에 대한 평가는 요 성취 기준에 대한 평가겠죠. 경기 기능에 대한. 나중에 이제 평가 단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이 정의적 영역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3점 기본 점수를 모두에게 부여하고요. 이 정도 인성은 여러분한테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초월할 때마다 기대치보다 높을 때마다 플러스 가점 또는 못할 때마다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했고요. 세 가지 항목을 관찰해서 가감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 responsibility 약자에서 R이라고 표시했고요. 스포츠 퍼슨십 S, 그리고 문제 해결력 P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책임감은 역할 수행 역량을 관찰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 심판, 라인심, 경기 진행 역할이죠. 개시원 등등등 자기가 맡은 진행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줬고요. 스포츠 퍼슨십은 안전한 수업 준비성을 위해서 지각했는지, 운동에 적합한 복장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 중 매너, 배려를 하고 존중하고 파이팅하고 경기 중 예의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플러스겠죠. 이제 욕설하고 판정에 불복하고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분노해서 윽박 지르고 고의적으로 반칙 이런 건 마이너스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관찰된 부분을 가감점 시키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문제 해결력은요. 제일 중요한데 문제 해결은 수업 과정 중에 기능 습득을 하겠죠. 그럼 기능 습득을 위해서 모둠이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 과제를 우수하게 해결한 팀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이쯤 하면은 도대체 학생이 몇 명인 줄 아냐, 그 행동들을 어떻게 다 관찰하고 기록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스텝, 어떻게 하면은 교사는 손쉽게 학생들에겐 교육적 효과가 이루어지는 학생 행동 관찰 누가 기록 도구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네 번째 스텝입니다. 다각도로 관찰 및 수집하기. 요 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부분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경기 진행 역할을 맡고 그 경기 진행 중에 기록원들이 맡아서 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지 않아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학습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저는 딸랑 이렇게 체크하나 하는 게 답니다.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인성 주제 중심 얼티미트 교사수 설계를 한 총 플로우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들이 수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3차시 정도 되면은 달리면서 디스크 받기 할 때 이런 거를 통해서 칭찬하기를 가르쳐야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진정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패스게임 4차 시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이 심판도 보게 되고 규칙이 적용되니까 어떤 맨투맨 수비에서 맡은 역할이 있고 책임감 다하기를 가르쳐야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인성, 역량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짜놓고요. 여러분 강의 안에는 딱 여기까지만 실어놨어요. 기본적인 수업 설계에 더불어서 블렌디드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2023년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전면 등교하게 되었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구축했었던 각종 플랫폼들, 에듀테크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건가? 전면 수업을 하게 되니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을 기존에 구축했던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계획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주로 해보니까 예습 복습용으로 많이 썼고요. 예습용. 학생들 맨날 물어보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수업 어디서 해요? 미리 올려놨어.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래서 미리 익히고 오늘의 키워드 배워야 될 게 핵심 단서가 뭔지 익히고 와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복습용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이 당일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또는 그날 결석하는 아이들이 해당 차시의 수업을 클릭해서 보면서 그날의 핵심 단서 그리고 발휘해야 될 인성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피드백으로 많이 활용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날 이제 차시별 인성 목표를 위한 각자의 노력들 그래서 그걸 해보니 어떻디 라고 느낀 점을 댓글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피드백을 주기도 하지만 이거를 의도하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찰이 이렇네. 내 수업을 앞으로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내 수업 개선을 위한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현장 적용을 위한 차시별 팁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 OT의 오리엔테이션, OT 시간을 통해서 꼭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저는 체육이 뭔데 이런 개념과 그리고 어떻게 모든 구성하는지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 이것은 반드시 하고 지나가는데요. 체육의 개념 수학은 1, 2, 3, 4 숫자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 영어는 A, B, C, D 알파벳을 통해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그렇다면 체육은 신체 활동 우리가 할 얼티미트를 통해서 삶을 행복하게 할 핵심 역량 인성을 교육하는 교과다라고 알려주고요. 노골적으로 농구 눈에 2개, 3개 넣은 사람, 빵개 넣은 사람 아무 행복과는 상관이 없어. 사실은 농구를 하면서 발휘하는 팀워크, 팀원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분노 상황에서 그걸 조절하는 능력, 욕하지 않고 막 이렇게 화이팅하는 능력 이런 게 여러분의 미래 삶의 행복에 너무너무 영향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체육 시간은 여러분들을 신체 활동을 통해 그런 거 가르칠 거야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요. 두 번째 모든 구성할 때 좀 주의하실 게 저는 뭐 각자 나름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팝스를 통해서 해요. 팝스 중에서도 다 그 건강 체력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운동 체력인데 그게 바로 제멀 그리고 단거리 달리기 같은 순발력이죠. 순발력을 가지고 팀원을 고르게 3팀으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팁이 있다면은 일단 쭉 기록 순으로 이런 식으로 쓰죠. 이런 식으로 1모듬, 2모듬, 3모듬 쓰는데 다 적어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성비를 좀 같은 기록이 유사한 아이들과 이렇게 바꿔서 성비를 맞추고요. 두 번째 이 중에 전학 갈 사람 1학기에 물어봅니다. 노골적으로. 근데 계획된 전학이 있는 애들은 또 인원수 조정해서 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개별 학생반 이런 아이들 소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예측 가능한 어떤 팀 불균형을 사전에 좀 조치하기도 합니다. 조치하죠, 무조건. 그리고 평가 기준에서는 전통적 소집단의 문제점 있죠. 봉효과, 무슨 부익부, 비익비, 그리고 무임승차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둠 활동이 중요시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인데 일단 저는 몇 가지 장치를 하는데 첫 번째 팀 점수 5점으로 비중을 최소화해요. 1위 팀 5점, 2위 팀 4점, 3위 팀 3점. 근데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좀 이것은 인간의 좀 근원적 경향성이 아닌가 승리에 대한 지향성 뭐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약하게 해도 최소화한 거잖아요. 최소화 일정 간극으로
그런데도 아이들은 열심히 한다. 그래서 굳이 팀 점수를 높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 점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25점 차지하고 있는 개인 점수는 팀 내에서 누가 기록 순으로 합니다. 방점은 팀 내에서예요. 다른 팀이 아니라 우리 팀 내에서의 내가 터치다운을 몇 개고 호수비를 몇 개 하고 반칙을 몇 개 했는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합 누가 기록 순서대로 1, 2위가 만점, 3, 4위가 그 다음 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체력을 통해서 운동 체력을 통해서 모둠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불균형이 있을 수 있죠.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강하게 모인 팀은 팀 점수는 유리하겠지만 그 안에서 상위 랭킹 1, 2위에 들려면은 엄청 노력해야 돼요. 누가 기록 막 100개, 200개 단적이지만 해야 될 거고 우리 팀 찌질이들만 모였어요. 그런 팀들은 팀 점수에는 불리하겠죠. 꼴찌를 하게 되면 근데 그 안에 상위 랭킹 들어오면 뭐 10개 이하를 해도 1, 2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팀 내에서 누가 기록 순으로 하는 장치를 통해서 그런 불균형들을 좀 해소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아이들한테 해줄 필요 있고요. 특히 강조할 것은 스포츠 퍼슨십이 5점 부여되는데 그 중에 3점에서 여러분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한 관찰 가능한 그런 행동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쭉 읊어주고 그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플러스고 이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된단다라고 명확히 안내를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1차 시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저는 다음 차시부터 해야 될 그것 때문에 경청을 좀 많이 강조해요. 하다가 선생님 사용 매뉴얼에서 첫 시간이니까 제 소개도 해야죠. 저는 여기가 센서가 있단다. 여러분이 떠들고 집중 안 하고 하면은 딱 멈춰 센서가. 그래서 하던 일 멈추게 될 거야. 왜? 아무리 설명해도 그때는 전달이 안 될 테니까 떠드느라고. 그래서 경청을 하는데 경청을 강조합니다. 그때 멈추면서 경청 한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존경할 경. 일단 respect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경청이죠. 그리고 청자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귀로 듣는데 귀자죠. 왕이 말할 때 임금왕자가 숨어 있어요. 왕이 말할 때 신하들이 듣는 귀의 말. 조정 신하의 조선 시대 때 그 조정 신하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개의 눈목자를 눕혀놓은 거죠. 10개의 눈으로 이런 학생들 있죠. 딴짓하면서 MZ세대도 그런가 모니터 보면서 뭔가 말하면은 듣고 있어요 말하세요. 그건 경청이 아니죠. 그래서 10개의 눈으로 응시를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 품어요. 오늘은 무슨 도미노 피자를 먹을까 무슨 피자를 먹을까. 다른 마음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말하는 사람 한 개의 마음으로 듣는 게 경청이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다음 시간부터 나가서 해야 될 수업 장소는 운동장이야. 운동장에선 왜 니들 땅바닥에 안초만 놓으면 이렇게 그림 그리니? 왜 다른 사람과 옆에서 속닥속닥하니? 왜 다른 반 수업을 쳐다보니? 그러면 전달이 안 된다. 지금 오늘 시간에 익힌 이 경청하는 자세로 선생님한테 해야 밖에서는 전달이 될 거야 라고 강조합니다. 2차 시는 패스와 캐치, 기본 기능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활동과제, 디스크 볼링, 단거리 패스, 중장거리 패스, 캐치를 통해서 큰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수행에 관심 가지면서 큰 목소리로 개수 세워주기, 팀워크 빠른 이동으로 서로 전체 활동 시간 확보해주기 이런 팀워크 과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 활동 과제를 짧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활동 과제 디스크 볼링입니다. 디스크 볼링을 통해서 요즘은 디스크 볼링 안 해요. 책상도 갖다 놔야 되지 꽃갈도 펴야지 좀 귀찮아서 그런데 성취감을 느끼는 데는 되게 좋아요. 꽃갈이 떨어질 때마다 20개 어느 모둠이 먼저 20개 떨어뜨리냐 요걸로 경쟁을 시켜서 가장 먼저 떨어뜨린 팀은 플러스 3점, 두 번째는 플러스 2점, 마지막 팀은 플러스 1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단거리 패스죠. 단거리 패스는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잡은 개수 20개 누가 더 먼저 하나 하는데 다 아이들 앞에 전방 주시하고 있죠. 자기 차례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개수를 크게 세워주면서 팀원 수행에 관심 갖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빨리 20개를 완성한 팀은 플러스 3점, 그리고 두 번째 2점, 1점 이렇게 부여하는데 목소리가 큰 모듬 있죠? 그럼 플러스 1점 이렇게 더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단거리 패스에서는 주로 수평 잡는 거, 디스크 양력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중거리 패스에서는 릴리즈 타이밍, 자칫 삐뚤어지면 옆으로 삐져나가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장거리, 중거리부터는 백스윙, 크게 해라, 그 가속도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네, 이렇게 1차 시가 마무리되면요, 꼭 이 점수판을 가지고 피드백을 합니다. 이 점수에는 디스크 볼링, 단거리 패스, 장거리 패스, 모든별 팀워크를 발휘해서 성취 수행도 포함되어 있지만 큰 목소리로 팀원들한테 관심을 보일 때마다 플러스를 줬죠. 그리고 경청이 안 될 때마다 떠드는 모듬들 마이너스 줬죠. 그리고 빠른 이동, 단거리, 중거리 할 때 빨리 이동하고 반짝반짝 저희 다 했어요. 아이들 손들거든요. 엄청 빨리 이동해요. 그때마다 어느 모동이 제일 빨라서 플러스 줬죠. 이 안에는 인성, 그리고 기초 기능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하고, 오늘은 어느 모둠이 제일 잘했나 그레이팀 플러스 1점 하고 전원 다 주는 평가 방식입니다. 과정 중에 아이들이 항상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과정 중심 평가고요. 그날 만약에 4월 20일 날 누가 안 왔다 그러면 4월 20일 누구 결석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 결석한 학생은 그날의 팀워크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음 차시 3차시는 달리면서,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디스크 받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제자리에서 디스크 받을 일은 있다 없다? 시합 때 없다. 왜 그렇죠? 수비가 와서 수비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면서 빈 공간에서 디스크 받는 연습을 할 거다라고 안내하는데, 꼭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전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요, 90%, 100%가 뭐라고 대답하냐, 디스크 볼링요, 단거리요, 중거리요, 장거리 패스를 배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꼭 아니 선생님 그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친구들 수행에 관심 갖기를 가르쳤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빠르게 이동하기, 그리고 경청하기, 이런 걸 가르쳤는데, 그런 게 여러분 삶에 체화되고 이게 여러분 미래 삶에 행복과 상관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인성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활동 과제들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달리면서 디스크 받기입니다. 던지는 사람과 꽃가를 넘어서 움직이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빈 공간에서 받아내는 그런 경기인데요. 20개를 어느 모둠이 먼저 하나, 이런 팀 과제입니다. 이때 던지는 사람 핸들러와 받는 사람이 합이 잘 맞아서 멋지게 잡아내면은 나이스 하고 외치고, 실패하면 어떡하죠? 실패할 때는 화이팅 외칠 수 있게 하고요. 그게 오늘의 인성 주제, 인성 목표다. 그래서 제일 먼저 1등으로 20개 먼저 하면은 플러스 3점, 2등은 2점, 3등은 1점 이렇게 부여하지만, 화이팅, 나이스 소리가 큰 모둠은 플러스 1점을 추가로 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누가 멀리서 잡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제한된 시간 안에 노래 한 곡 끝에 남자, 여자별로 가장 멀리서 달려나가면서 잡는 학생에게 플러스 3점을 받는 모둠에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누가 제일 먼저 받나, 세 팀 중 경합을 시키는데요. 제가 던져줍니다. 제가 던져주면은 그 팀이 경합을 해서 받아내는 모둠이 그 점수판에 계속 플러스 1점씩 올리도록 하는데, 나중에는 6명씩 뛰어요. 6명씩 뛰고 제가 디스크 3장, 4장 막 한꺼번에 날립니다. 이렇게 돼서 막판 뒤집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또 요즘 강조하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잡을 수 있는데 친구가 다칠 것 같아, 경합하다가. 그러면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의 안전이 승리보다 더 소중해를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네, 활동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역시 뭐였죠? 칭찬하기입니다. 이런 활동 과제를 통해서 칭찬하기인데, 칭찬과 격려할 때마다 플러스 1점 점수판에 반응하는데, 뿐만 아니죠.
계속 연속. 한번 일회성 강조가 아니라 여기에는 또 경청, 그리고 빠른 이동, 큰 목소리 세기, 그러면서 간신 갖기 이렇게 다 포함되고, 거기에 추가로 새로운 과제, 디스크 달리면서 캐치하기, 누가 멀리서 디스크 받나, 공중 디스크 경합해서 올린 점수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칭찬거리가 있으면 제발 좀 오늘처럼 신나게 칭찬해라. 체육 시간에만 그러지 말고 일상 중에서도 그런 게 전이되었으면 하고, 요즘의 이슈는 저희 학교 그 급식 민원입니다. 뭐 맛없다고, 이상하다고 하던데, 180일 급식 중에 얘들아, 180 급식 중에 한 150일은 맛있지 않았니? 그거 칭찬하니? 맛 없을 때만 독서를 하니? 너네 부모님들은 항상 맛없다는 소리만 듣겠구나. 그래서 항상 칭찬할 때 영양조사님이 더 신나고, 그러면 더 신나서 더 좋은 먹거리가 나오지 않겠니? 그 제한된 체육 시간에만 할 게 아니라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4차시 패스게임을 통한 경기 규칙 익히기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라고 이제 전시 확인을 하면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죠. 대부분 이제는 칭찬하기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본 기능은 끝. 이제부터는 경기 기능을 위해서 오늘 패스게임을 통해서 가지 경기 규칙을 익힐 거다. 라인아웃, 컨택, 워킹 이런 걸 적용해서 패스게임을 할 거다라고 안내합니다. 패스게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게임은 같은 팀끼리 안 놓치고 안 뺏기고 연속해서 7번, 요즘은 5번, 성취감을 빨리빨리 느낄 수 있도록 5번으로 하는데, 5번 패스를 성공하면 점수판에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경기 규칙이 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두 팀이 경기할 때 한 팀은 경기 진행을 하게 되겠죠. 경기 진행을 하면서 패스 성공 개수를 하나, 둘, 셋 세워주고, 그리고 워킹, 라인아웃, 그리고 누구누구 공격 이렇게 공수 전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경기 진행할 때 잘하면 책임감이 주었다, 이 모든 참 잘했다 경기 진행하고 플러스 1점을 추가로 주었습니다. 수비에서도 맨투맨이 있어요. 이번 시간은 책임감이 인성 주제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진행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수비에서의 맨투맨, 내 전담 마커가 디스크를 오늘 절대 못 받게 하는 게 오늘의 목표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책임감이라는 인성 주제를 더 강조를 하고요. 마무리는 오늘 청소 당번, 오늘 주번 등등등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오늘 발휘한 책임감처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수업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차시는 터치다운을 적용해서 화이팅 9 외치면서 얼티미트 경기하기입니다. 당연히 인성 주제는 화이팅 9 외치기로 설정을 했고요. 왜냐면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인간의 본성, 근원적 경향성 같아요. 욱 하는 성격, 그리고 욕을 해요. 지게 되면은 욕, 윽박 지르기보다는 그 에너지로 파이팅고를 외쳐라. 그리고 바른 매너로 그런 감정, 욱하는 감정, 뜻대로 안 풀릴 때 이런 감정 다 존중하지만 그거를 조절하는 경험이 체육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경험이 없이 나가면은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된단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화이팅구 만드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아이들은 꼭 이렇게 화이팅구 만드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열정껏 즐겁게 해야만 통과를 시키고요. 매번 터치다운을 하고 라인업 할 때마다 외치게 하고, 터치다운 득점이 그날의 이제 점수판에 올라가는 점수이기도 하고, 플러스 파이팅 구호가 클 때마다 또 플러스 1점을 계속 줍니다. 오늘의 인성 주제가 발현되고 실현되고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게 팁이라면 팁입니다. 네, 지난 시간 터치다운까지 해서 얼티미트를 위한 경기 규칙을 아이들은 모두 다 익혔어요. 아직 학생들의 움직임이 디스크를 쫓아서 우르르 포식동물인가요? 아니면 미니언즈 같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포지션을 적용해서 얼티미트 경기하기가 이번 차시 목표고요. 인성 주제로는 민주적 의사결정입니다. 각각의 포지션, 나는 어떤 포지션 할래, 어떤 포지션 할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공동체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적인 의사결정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아이들을 회의시킵니다. 회의 장면을 볼까요? 아이들에게 최종 수비가 뭔지,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가 뭔지, 미드필더가 뭔지 설명을 하고요. 자, 우리 모둠의 최선이 되게끔 한번 짜봐라 하면은 회의를 하죠. 이때 모두가 다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포지션 회의를 하고요. 그 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얼티미트 경기를 하고 그 경기할 때 득점한 점수를 계속 올리고, 그리고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거는 또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책임감의 연속선상이죠. 함께 교육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 이번 차시는 이제 수행평가에 앞서 이제 경기 진행 역할을 맡게 됩니다. 책임감이 당연히 인성 주제가 될 거고요. 먼저 협의를 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경기 진행 역할을 맡을 것인지 주어진 메뉴를 보고 각자 팀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또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경청부터 큰 소리로 다 파이팅 다 계속 매 시간 연결되는 거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상이 강조될 때 아이들이 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 두 팀이 경기를 할 때 한 팀은 이제는 경기 진행을 각자 맡은 어떤 진행들을 하게 되고요. 그 잘하면 어느 부분 누가 참 잘했더라고 경기가 끝날 때마다 피드백을 주고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못하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즉각적으로 경기 진행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차시가 바로 이 차시입니다. 네, 이 시간을 위해서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 수행평가죠. 모든 간 리그 경기를 통해서 수행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대진표를 보면은 1경기 하면 상또박 대 타무르파테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고 그날은 스테이크 사피어 팀은 경기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팀당 2번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전후반 2번 참가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인원수가 안 맞을 경우 남자 2, 여자 3 이렇게 해서 5대5 경기를 전후반으로 짜라 그 포지션 고려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원수가 안 맞을 수 있죠. 8명인 팀도 있고 9명인 팀도 있고 이럴 때는 2번 중복해서 뛸 수 있다. 잘하는 학생이 뛰겠죠. 그런 학생은 2번 중복하면 누가 기록이 많잖아요. 2분의 1로 기록을 하고요. 결석으로 한 번밖에 못했다. 인정 결석일 경우죠. 그때는 2배로 계산해서 누가 기록을 겨루도록 합니다. 여자인 경우는 남자랑 기량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터치다운 호수비 누가 기록을 2배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맡겨진 기록원이라는 경기 진행 역할을 담당한 학생들이 기록하는 거고요. 당일 때 교사는 요것만 하면 됩니다. 경기 진행 역할 너무 잘한 애들은 플러스 3개까지 줄 수 있고 X 3개까지 줄 수 있는 채점 방식으로 경기 진행 누가 잘하나 그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피드백은요. 팀 점수는 5점 아까 이렇게 확 그 비중을 낮췄다 그랬고 개인 점수 20점은 그 팀 내 모둠 내에서의 누가 기록 순으로 해서 팀 불균형을 좀 해소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누가 기록이 빵개인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팀 내 공헌도 순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팀에서 최하위 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했는데 똑같이 누가 기록이 빵인데 플러스 10개에 마이너스 10개 해서 빵인 애들은요 다르죠. 열심히 했는데 참여를 한 거죠. 근데 누가 기록이 빵인 거니까 이 학생은 순위 팀 내 공헌도 순위를 따집니다. 저만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퍼슨십 요게 다 누적되는 합을 기준 3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모든 경기는 학생 중심으로 이제 경기 진행도 다 할 줄 아니까 실시하고 교사는 경기 진행 잘 하나 못하나 몸만 평가하면 됩니다. 경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줘서 민주적인 포지션 합의 이루고 경기 진행 역할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기 후에는 역할에 대한 피드백 오늘 누구누구 너무 잘했어 주심 너무 좋았어 또 오늘 점수 게시판 너무 좋았어 뭐 이렇게
피드백, 아쉬운 부분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주고, 그리고 모듬 기록 발표, 현재 어떤 모듬에서 누가 기록이 20개고 누가 10개고 이런 거를 발표해 줍니다. 그러면은 다음 목표를 아이들이 다음에 몇 위 안에 들으려면은 내가 몇 개를 더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성취 기록 확인하고 다음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쟁을 하다 보면요, 전후반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반 뛸 때 후반 선수의 역할이 있잖아요. 밖에서, 코트 밖에서 예쁜 말로 코치하기라는 과제를 부여합니다. 예쁜 말로 코치하기란, 코트 안에서는 내 뒤가 안 보여요. 근데 코트 밖에서는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코치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누구 막어! 그것밖에 못해! 막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예쁜 말로, 윽박이 아니라 예쁜 말로 코치하면, 코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경기 진행도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1인 다역할, 내가 뭐 주심도 하면서 뭐도 했어, 막 이렇게 되고, 또 감동시켜. 야, 교사를 나도 저렇게 못하겠는데 할 정도로 수행하면 플러스 3개까지 해주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책임감 있게 수행했다. 내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오늘 관심을 안 가졌어.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 플러스 2개 주고요. 역할을 수행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간섭을 하게 돼요. 야, 점수 올려야지. 야, 기록은 했어? 불안해서 자꾸 보게 된다? 그럼 플러스 1개. 안 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자신의 역할이 뭔지도 몰라요. 뭘 맡았지 몰라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했다가 했다가 장난쳤다가 이러면 이제 X죠. 전반 피드백, 전반에 너 그렇게 해서 X야 라고 했는데 또 후반 경기 진행도 그렇게 변화가 없어. 그럼 X 2번 가는 거죠. 불성실한 진행으로 경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X 3개까지 이런 식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한번 경기를 쭉 볼게요. 분노하는 거야? 애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고요. 분노하는 거야? 라인심의 역할, 주심의 역할 같은 방향으로 알려주고, 아나운서는 계속 누구누구 수비에 알려주고요. 시간 계시하는 몇 분 경과 이렇게 알려주고, 자, 마무리하면 이제 마지막 그림 한번 보시죠. 스누피 예전에 이렇게 생겼었나 봅니다. 나는 스누피에게 휘파람을 가르쳤어. 근데 나는 스누피가 휘파람 부는 거 못 들어봤는데, 나는 가르쳤다고 했지 스누피가 배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뭐 어떤 교육적인 행위가 있었으면 교육 효과, 배움과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사후 검사를 해봤습니다. 인성 그 8가지 얼티미트를 통해서 8가지 좀 유의미한 통계적 변화가 있었고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특히 블렌디드 수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댓글을 통해서 차시별로 그날 인성 발현된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느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원고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쌤의 연구 논문에 검색해 보시면은 8가지 인성업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원문을 만나볼 수 있고요. 이 10차 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동아리로 연계되고, 동아리 연계돼서 구기대회, 학급 내 교내대회, 그리고 교육감의 스포츠클럽 대회까지 어떻게 연계되어서 계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러닝핏 학습 함정이라고 합니다. 교수 학습 설계할 때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학습 함정을 설계함으로써 혼자보다 함께여서 가치롭구나 세상은, 뭐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등 이런 예시죠. 좀 급변하는 시대에서 체육교육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21세기 역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